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호연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네 분을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비평가 JYP 박진영 비평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리고 CBS 질문하는 기자 이정주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좌파태기 이정주입니다. 뭐라고? 좌파태기. 좌파태극기. 네. 예, 정구승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고 민주당 전 선임 부대변인 임세은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업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제. 업자로 네, 불리고 발주처, 없어요? 발주처. 용역들한테 네, 발주하는 용역. 발주처. 용역한테 발주하는 곳이래요. 입금이 밀렸어요. 스스로가 저러고 다니니까 뭐 마음은 편해요, 저희도. 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네 분과 함께 뉴스들 살펴볼 텐데 방송 시작 직전에 속보가 하나 나왔어요. 김건희 씨 관련해서 명태균 여론조사 1, 2심 아시다시피 무죄가 나왔고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을 때 요게 이제 특검에서 좀 선고기를 연장해달라, 한 달 정도 연장해달라 그랬는데 대법원에서는 이제 8일 연장을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24일로 예정이 돼 있었어요. 내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조금 전에 나온 속보는 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그러면서 선고기일이 그냥 밀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상고 기각할 때는 상고 기각한다 점 하고 끝나거든요. 예. 그러면은 금방 할 수 있죠. 하지만 기존의 상고 기각 결정이 뒤집어진다고 한다면 혼자 그 부담을 다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전원합의체로 넘길 가능성이 높다. 예. 그리고 전원합의체로 넘겨서 이제 거의 디테일하게 다퉈야 되는데 이진관 재판장이 지난번에 써놓은 판결문은 사실상 너무 모든 쟁점을 다 논박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상고기각하기 쉽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저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이 아마도 입장을 바꾸기 위한 전초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 2심이 다 무죄였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유죄 정황으로 파기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백지에다가 논리를 쓰는 건 쉬워요. 예. 남이 이미 써놓은 거를 뒤집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전원합의체라고 하면서 야 바뀌나 보다라고 이제 임금님계 캔디가 이제 댓글 달아주셨는데 어떻게들 보세요? 바뀐다 혹은 전원합의체 회부한다 이게 이제 가지는 상징성이 있는 거니까요? 제가 왜 갑자기? 법률적으로 말고 예. 더 큰 뻥. 음. 그 유시민 작가님 같은 분이 이야기하시는 이상한 정치 기획 차원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면 정계 개편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정계 개편이 일어나는 것 같다. 자, 이게 명태균 건이 김건희, 윤석열 다 유죄가 된다. 그러면은 343억입니까? 433억입니까? 400억, 예, 400억. 국민의힘이 토해내야 돼요. 선거비용. 예. 그 정도면 당 망하는 수준입니다. 392억인가 그런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거기에다가 오세훈 시장 유죄가 돼가지고 내년에 대법원 판결 난다. 서울시장 선거 새로 해야 됩니다. 예. 이거 정계 개편이에요. 이게 정계 개편이다. 정계 개편 됩니다. 그 국민의힘은 400억 가까운 돈을 토해내야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면서 당이 깨질 수 있고. 오세훈 시장도 사실은 뭐 직을 잃는다, 재선거한다 등도 있지만 오세훈 시장도 또 돈을 배타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그런 예. 상황이고. 그리고 총선을 1년 앞두고 연동형 비례제는 생명을 다했거든요. 그거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동형 비례제라는 선거 제도를 고치자라는 이슈가 빵 터진다. 그러면은 이게 휘발성을 갖고 정계 개편이 될 수 있고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라 신도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 신도시죠. 신도시 저는 신도시파입니다. 예. 그래서 황당무계한 한번 아이디어를 던져봅니다. 그 유시민 작가 발언 이후에 많은 분들이 그 은유의 방법이 대부분 건축 쪽으로 돌아가가지고요. 그렇죠. 예. 이제 신도시까지 나오는 상황이 됐네요. 이정주 기자는 이 전원합의체 회부 어떻게 해석합니까? 저도 아까 이진관 판사가 판결했을 때 이걸 유죄 만들 때 지금 이제 명태균을 둘러싼 여러 행위자들이 있었거든요. 예. 이제 크게 보면 한 5명 정도 돼요. 이제 뭐 가장 최근에는 오세훈 시장, 예.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일반 그 강혜경 씨 비롯해서 이런 행위자들이 좀 있었는데 예. 여기서 주요 포인트가 사실 명태균으로부터 가장 혜택을 받은 사람은 윤석열하고 김건희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본인들이 명태균을 통해서 여론조사 통해서 결국은 정권을 먹지 않았어요. 사실 그게 포인트거든요. 그 신천지들 국민의힘 경선에 만약에 나중에 끌어들이고
그 동시에 그 물리적으로 신천지를 끌어들였다면 경선할 때 윤석열이 홍준표 시장 꺾을 때 그렇게 꺾었거든요. 무상 여론조사 미리 다 돌려서 가면 어디를 보강해야 되냐, 나는 몇 프로가 부족하냐, 이거 갖고 당비 1,000원으로 낮춘 것까지 다 명태균의 여조에서 비롯된 거예요. 여조가 나왔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 근거로. 네, 예. 이게 오랫동안 진행된 거예요. 결국은 이제 대선 사기극이 벌어진 거죠. 사실은 그 하나의 당이었지만 당내 경선이 사실상 나중에 본선까지 이어지는 여파가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명태균 씨는 어느 범죄에서는 무죄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법정이 다르지만 유죄 유무죄가 이렇게 서로 엇갈리면서 나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맞아요. 예. 벌어진 일은 하나인데 어디에서는 유죄, 어디에서는 무죄라는 게 명태균은 행위를 그거하다. 하나 한 거잖아요. 아하. 요조 똑같이 맨날 하는 짓을 PNR 해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한테는 무죄, 이 사람한테 유죄. 이거를 지금 통일을 시키는 과정이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혼란스러웠던 게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그렇죠. 해석을 하는군요. 네. 그리고 좀 법조인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무죄가 나온 판결문들의 특징은 쟁점별로 증거에 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설치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그냥 논리만 제공을 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명태균의 말은 뭐 허언증도 있고 과장돼 있고 뭐 인정하기 어렵다 뭐 이거잖아요. 취지는. 딱 그렇게만 쓰는 예. 거지 이 워딩, 이 녹취에 대해서는 이래서 못 믿겠다라는 아하. 구체적인 워딩을 그게 못한 없다. 거죠. 아하. 근데 유죄 판단을 했던 판결문들의 특징은 이렇게 변호사들이 주장하는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되는 이런 증거가 있다라고 디테일하게 다뤘거든요. 그러니까 예. 창원 1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비슷합니다. 그래갖고 지금 항소심에서는 그래서 그 검찰이 그 법원의 판단 하나하나에 녹취를 하나씩 다 붙여갖고 실제로 항소심 그 설명을 할 때 한 3시간 동안 틀더라고요. 그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반대 녹취 틀겠습니다. 이거를 3시간 정도로 할 정도로 예. 사실 증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법원이 증거보다는 원칙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나온 것들이 있는데 이지관 판사가 이거 꼼꼼하게 정리함으로써 다시 증거로 돌아가고 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쯤에 김건희 씨는 어떤 심정일까? 이걸 임세훈 부대변인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불안불안했다. 안 그래도 불안불안했어. 아유 판사님이 또 말이야 나한테 또 뭘 하려고 그래. 근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게요. 내가 이미 지금 살고 있는 형량이 너무 많이 남아서 바닷물에 소금물 뿌리는 거랑 똑같아요. 예. 에이, 할 마음대로 하세요. 바닷물에 소금물. 에이. 불닭볶음면 어디나. 자, 내가 아무튼. 나 다른 사람들은 평론시키고 말이야. 나는 전 대변인한테 그러니까 청와대 대변인한테 이게 뭡니까 이게. 예. 그래도 이제 쓰임새가 있다는 게 어딥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기쁜 마음으로. 방금 나온 속보였습니다. 내일로 예정돼 있던 김건희 씨 대법원 선고가 전원 합의체 회부가 되면서 연기가 됐다. 요 내용까지 전해드리고요. 사실 이 파장은 제법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오세훈 뭐 각각 유죄 정황이 나온 게 전부 이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의 결론은 어떻게 날지 좀 함께 보도록 하고요. 저희 제작진이 지금 좋아요 숫자가 부족하다. 좋아요. 예, 엄지척을 좀 눌러달라는 것을 유도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유도하면 되죠?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좋아요 요구권을 발동하면 됩니다. 네. 좋아요 지휘권 말고 좋아요 요구권으로. 좋아요 보안권. 보안 조합권. 네. 아무튼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그 보시면서 그냥 이렇게 멍하게 보고 있지 마시고요. 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휴대폰 뺏어서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또 좋아요 좋게 많이 누르신다고 계속 좋아요 누르시면 안 됩니다. 한 번만 누르세요. 네. 홀수로 누르시면 됩니다. 취소됩니다. 네.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네 분은 혹시 토론회 다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한 3시간 너무 넘게 길더라. 네, 3시간 넘게 해가지고 내가 어제 장담했거든. 100분으로 예정돼 있었는데 절대 안 되죠. 무조건 넘친다. 예. 그렇죠. 한 200분이라 생각하고 보면 딱 정확하게 됐고 거의 다 봤어요. 거의 다 보긴 했고 기사로 본 거는 한 30%인데 네. 직접 이제 어감으로 이렇게 2배속으로 이제 돌려서 보는 이 대통령이 이제 2배속 들어도 딕션이 좋아서 뭐 그리고 무슨 말 할지 표정에서 좀 나타나요. 대통령이. 사실은 뭐 뉴스로는 대통령 발언이 많이 회자가 되지만 이 토론회의 취지는 토론회에 참여한 뭐 시민들이랄지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JYP는 어떻게 보셨어요? 토론회? 일단 결론을 유도하지 않았다. 음. 라는 측면에서 좀 뭐 긍정적으로 예. 봤습니다. 그리고 내용적 측면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론회를 다 보시고도 근데 다 봤는데 네. 제가 뭐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게 대해서 섣부르게 저는 말씀은
못 드리겠다라는 어허.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정책이든 노선이든 100% 옳고 100% 틀린 것은 없다. 다 다른 것일 뿐이다. 예.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줬으면 좋겠다. 어허. 그리고 대통령이든 당대표든 어떤 분들도 늘 여론에 민감해야 된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임세훈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뭐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니까 사실 어떤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건 못 알아듣는 것도 사실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자리의 취지가 참 너무 좋다. 그래도 토론회 자체가. 예, 이렇게 열려 있고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허심탄회하게 모든 얘기를 다 듣고 그 와중에 뭐 정부 기조랑 맞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이렇게 들으려는 이 토론 자리가 전 매우 의미 있었다고 보고요. 어떤 뭐 누구를 똑딱 집어가지고 또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예. 그 발언에 대해서 또 이제 막 분노하는 사람들도 계시고 뭐 그 맞다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저는 이렇게 지금 부동산 문제가 또 여러 가지로 굉장히 핫 이슈고 또 우리 청년층에 굉장히 민감한 거잖아요. 예. 그것도 저렇게 내가 한번 들어볼게 자리를 마련한 건 대통령다운 일이었고 희한하게 보면은 그 소위 말하는 보수 정권이라고 하는 그쪽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된 적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런데 그렇다고 부동산 문제가 없었나? 아니거든요. 근데 있었는데 희한하게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대통령 정권이 되면 이 이슈가 막 나오면서 뭐 오히려 너무 예민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지점도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런지. 저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생각에 검찰 개혁 같은 거 하면 사실은 검찰이나 형사사법을 겪어보거나 그거를 자주 보는 사람들이 전문가인데 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도 집에 사니까 음. 각자가 다 부동산에 관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예. 모두가 의견이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생각보다 대통령은 그래서 얼마에 보호세 거둘까요? 얼마를 거둘까요? 몇 프로를 거둘까요? 기준 어떻게 할 거라고 디테일한 수치를 물어보는데 오히려 참여하신 분들이 그걸 제시하는 걸 주저한다라는 관점이 들었고 근데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그래도 좀 있구나. 이거는 보유세는 걷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부동산에 지나치게 오히려 역으로 혜택을 너무 많이 주고 있다. 예. 그리고 공급도 공급인데 수요를 억제하는 어떻게 보면은 뭐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대해서 해야 된다.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컨센서스는 이미 있다. 그렇다면 이제 어느 선에서 어떤 방법으로 진행될까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저는 보면서 느낀 게 결국 결정권자의 선택이겠구나. 말씀하신 대로 선악이 없는 부분이라 예.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부동산 정책 갈등이나 저항을 감수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수결로 정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집값 폭등되지 않도록 이 전세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표현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이게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게 언제 터져도 터지는 것이다. 정치적인 손해나 부담이 있더라도 해야 될 일이다라는 얘기. 그리고 뭐 디테일한 부분들, 뭐 보유세 강화나 조세 관련된 이야기,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이야기,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문장 하나하나 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뭐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이제 방송 말미에 이정주 기자와 함께 이 토론에 관련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